자, 45페이지에 그림 상점사. 지난 시간에 그림 상점사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중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했는데 연속해서 이야기를 자, 그림 상점사가 이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 상점사에 대한 내용은 필히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갑상선 질환을 치료할 때 이 그림 상점사를 베이스로 해서 치료를 해가지기 때문에 이 그림 상점사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면 여기 갑상선 세포가 있습니다. 키워드에서 갑상선 세포가 있고요. 여기에 세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유면이고 여기가 이쪽에 플레이입니다. 플레이고 이 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합니다. 따라서 루멘 공간, 루멘 쪽으로 향하는 멤브레인 방향과 그리고 이렇게 트랙 무쇠관이 그리고 베이살라트랄 멤브레인이라고 이쪽에서 섞여 있어요. 자, 이렇게 것처럼 이 갑상선 호르몬은 다른 호르몬과 다르게 우리 몸에서 단순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요오드라는 요오드가 이 요오드는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있어도 요오드에 대한 발전이 심하죠. 왜냐하면 요오드라는 게 외부에서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얕은 요오드라는 장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모든 사람이나 모든 동물은 계속 비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 요오드가 많습니다. 제품에 요오드가 많고 여기도 요오드가 많지만 혈액에 조금이라도 요오드가 있으면 이거를 안으로 들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여기 심폭스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보고 들어온 것들은 다시 펜데린 단백질까지 보였죠. 펜데린은 그렇게 해서 제품으로 들어온 요오드를 바깥쪽으로 퍼내는 작용을 합니다. 자, 이거는 쉬운 거죠. 요거는 운동수술, 액티브 트랜스포트. 왜냐하면 혈액에 작은 농도의 요오드 농도가 있고, 원래 이 티로이드 설탕산 수술은 요오드 이온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품입니다. 다른 세포와 다르게. 세포 자체 내에 세포질의 요오드 농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농도를 가지고 들어오려면 액티브 트랜스포트, 에너지를 사용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가 요오드 농도가 많고, 여기가 요오드 농도가 적지.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저도적으로 요오드를 트랜스포트를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패시브 트랜스포트. 네, 펜드린이라는 멤브레인 트랜스포트 단백질이 여러분들이 1학년 팀모션 배웠던 패슈레이티거든. 패시브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속도를 증가시키는 이렇게 해서 턴입니다. 그림 상점사에 지난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효소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효소 이름. 그 그림 상점사에서는 TPO라고 하는 티로이드 프록시데이스 이런 매우 중요한 엔자임입니다. 이 엔자임이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너무나 중요한 엔자임이기 때문에 TPO. 자, TPO가 하는 일은 여기 TPO가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공간에는 공간만 존재하는 함자로 이야기했죠. 루멘 공간에는 피로글로불린 큰 크기입니다. 피로글로불린 단백질이 확 차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이전에 공부할 때 콜로이드 상태로 있다고 하면 그 콜로이드가 분부에 입자 하나에 해당되는 게 피로글로불린 이게 꽉 차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에 있는 갑상선 조직의 무게의 30% 이상은 피로글로불린 무게입니다. 그만 피로글로불린은 여러분 지금 목 갑상선에 충직되어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 피로글로불린도 존재를 하고 있고 수백만 개 존재를 하고 있고 여기에 TPO가 루멘에 있는 요오드를 여기에 분주게 시키는 효소가 바로 TPO, 티로이드 프로옥시데이스. 상당히 중요한 이 과정을
이런 가장 기본용어로 46페이지인가요? 46페이지 보게 되면 왼쪽에 incorporation of iodine 해서 중간 줄 보게 되면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organifi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organification 이 단어가 이 전문 용어로 이 organification 단어가 지금 인터넷체로 텍스트 41페이지에 있는데 이 organification은 정의가 바로 TPO 단백질, TPO가 희한 요오드 이온을 디오글로불린에다가 컨주게이션, 붙임 이 과정을 organification 매우 크리티컬한 스테이지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지입니다. 자, 요걸 조금 더 우리가 제품의 생물학적으로 하고 도움이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디오글로불린이니까 글로불린 공처럼 생겼습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공처럼 두둥그랗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둥그랗게 생겨야 되는 이유는 있죠. 두둥그랗게 생겨야 영역 내에서 잘 디폴션 이렇게 분산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폴리블리티로 전달될 수가 있으니까 모양 없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가 N 터미널 단백질 시작은 N 터미널 여기가 C 터미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TPO 단백질을 이용해서 요오드 이온을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붙이는 장비는 정해져 있죠. 바이오신.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 아미노산이 몇 개지? 20개가 있어요. 20개 중에 그러면 20분의 1이 돼야 돼요. 바이오신이 들어갈 확률은 20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지만 하지만 책에서는 약 40분의 1 확률로 바이오신 장비가 한다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오글로불린 자체가 너무나 큰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바이오신이 포함되어 앞에 문제를 보겠죠. 자, 이 문제는 여기다 맞춰야 돼요. 타이로신의 OH에다가 요오드 이온을 그 벤진골에다 붙여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안쪽에 있는 이런 타이로신에는 요오드 이온을 거의 붙이지 못하고 그렇게 붙이기 유리한 장소고요. 요 끝쪽에 N 터미널 끝쪽에 조금 삐져나와 있는 위치에 있는 타이로신, C 터미널 끝쪽에 조금 삐져나와 있는 이런 공간에 잘 붙입니다. 이런 공간에 요오드 이온 붙이기가 쉽겠죠. 따라서 하나의 디오글로불린 단백질 안에 여러 개 수십 개의 타이로신 장비가 있지만 이 중에 요오드 이온을 붙이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붙인다고 이해해주시면 TPO가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TPO가 완전하게 못하고 아미노산 하나가 변이가 되어서 뭐 100% 기능을 하는 정상인에 비해서 한 70%만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요오드 그 가상포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요오드 이온을 많이 공급한다 하더라도 오가니피케이션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가상포는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문제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가상포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상포 호르몬이 필요로 하는데 가상포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면 우리 몸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요오드 이온이 적다라고 판단합니다. 또는 이 가상포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수가 작다라고 판단합니다. 공장 자체가 작다라고 판단해서 여기 집중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보험이 심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TPO의 문제가 하더라도 그런 페노타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가니피케이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이 오가니피케이션에 연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타이로신에다가 이 링에다가 요오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TPO가 엔자임이 로딩을 여기 그 벤젠골에 붙일 때, 다이로신의 벤젠골에 붙일 때, 이 I를 로드를 두 개를 붙이면 책에 나오는 DIP가 돼요. 다이 로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IT라고 지금 책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DIT. 46페이지에 왼쪽에 보게 되면 이틀릭체로 모노 요오도 타이로신 MIT 그리고 다이 요오도 타이로신 DIT라고 이것도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개를 붙이면 다이 요오도 타이로신 DIT가 되고 여기에 하나만 붙이면 모노 I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MIT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DIT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가능성으로. 자, 그런데 항상 요오드 이온이 아주 많이 존재를 하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원피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MIT보다는 DIT가 훨씬 많이 만들어집니다. DIT. 따라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조용히 해보죠. 자, 이때 타이로신, 이 타이로신은 II가 두 개, DIT. 여기도 II가 두 개, 여기는 I가 이런 MIT와 하나의 기록을 MIT와 DIT가 분재되어 있는 가져옵니다. 여러분 공안에서 진짜 실시간으로 일들입니다. 몇 초 단위로 이런 일들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공안에서 초반에 가고 있는 이 상태로 지금 여러분 보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보게 되면 46페이지 밑에 왼쪽에 밑에 커플링이라고 아주 중요한 단계가 나옵니다. 커플링 매우 중요하죠. 커플링은 말 그대로 쉬운 단어입니다. 커플시킵니다. 뭐와 뭘 커플시킨다? MIT, DIT를 커플시키듯이 그리고 DIT를 커플시키듯이 이렇게 두 개를 커플시켜서 타이로신 장기에 요오드가 3개 달려있는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4개가 요오드 이온이 달린 T4를 만들어내는지 이 결과까지가 우리는 커플링 스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MIT, MIT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어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거 T2라는 거 기능을 하고 있는 전혀 기능이 없기 때문에 MIT 결합해서 배제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 MIT 플러스 DIT에서 여기가 하나, 여기가 두 개니까 타이로신 유명한 타이로신에 3개의 요오드를 달린 T3 그리고 4개의 요오드가 달린 T4 이 두 가지가 파이널 프로덕트가 나옵니다. T3, T4가 어디 존재를 계속해서 티오글로불린 단백질 안에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자, 커플링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47페이지에 그림 3.5를 봅니다. 자, 그림 3.5는 티오글로불린 하나의 단백질이죠. 하나의 단백질 안에 이렇게 보시면 N 터미널과 C 터미널이 근접합니다. 근처원 구조이 근접해서 여기에 있는 DIT, 여기에 있는 MIT 또는 DIT가 서로 근접해서 두 개 하나가 커플링돼서 3개가 되고 두 개가 커플링돼서 4개가 되는 거니 T가 3.2에 하나 있죠. 이거 역시 총미한 부분은 TPO 같은 그래서 TPO가 너무 중요하죠. 여기다가 오가니피케이션도 TPO가 하는 일이고 커플링도 TPO가 하는 일이고 TPO가 너무 중요해요. TPO가 혹시라도 결핍되는 경우는 사람이 없는데 없지만 유전자 변이는 항상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베이스 페어 DNA가 하나가 잘못돼서 아미노산이 바뀌게 되면 액티비티가 10% 20%로 다운될 수밖에 없고요. 다운되게 되면 그만큼 호르몬은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행위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들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TPO 중요성, TPO는 오가니피케이션으로 진행을 하고 퍼포링으로 진행을 하고 매우 중요한 조절 프로세스이다. 자, 커플링까지 되면 이제 T3 형태로 기록글로불린 단백질 안에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상태로 또는 T2 형태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상태로 이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목에 있는 합성성 조직에는 이 저장된 T3 또는 T4 형태가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 몸 안에 합성성 조직 안에 저장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저장되면은 적어도 2달 정도는 갑니다. 2~3개월까지는 저장되면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드 이온을 음식을 통해서 먹고 오가니피케이션 커플링해서 스토리지 하게 되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역에 가끔씩 미역이나 다시마나 요거에 있는 그런 음식들 자주 먹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호르몬 스토리지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호르몬 스토리지 하다가 이제 우리 몸이 각성성 호르몬이 필요하다 이제 하게 되면 시크리션 분비가 되어요. 분비되는 과정도 너무나 중요하죠. 결국은 각성성 호르몬을 저장하기 공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필요할 때 저장되어 있는 각성성 호르몬을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에 보내야 하니까. 그래서 46페이지 오른쪽에 하는 시크레션. 오늘 수업은 9시 반까지만 진행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10시에 제주도 가야 될 것 같아서 제주대학교에 내가 지금 학생을 하고 있지만 해군 사업이라고 사업단에 단장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혹시 대학원 들어오게 되면 우리 학교에 해군 사업단에 소수될 수 있는데 이게 협력 등으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 사업입니다. 교육에서 가장 큰 사업인데 국제협력, 그러니까 학생들 교육에 크게 문제야. 지금 그래서 어저께 치앙마이 대학의 교학장님이 자연대에 교학장님이 오셨어요. 이분도 오시고 제주대학교 가가지고 협력을 하면서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학생을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생 몇 명을 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적어도 2~3달 정도 돌려줘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 하면 이제 MU 업무 생활을 맺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시에 그래서 오늘 9시 반까지 40분까지만 쉬지 않고 자, 시크레션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림 3.6을 한번 그림 3.6 자, 3.6을 한번 봅시다. 이거 상당히 과장된 그림입니다. 과장된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저장되어 있는 가슴 호르몬을 여기까지 분비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분비하는 거예요. 여기 혈액이 없잖아요. 분비는 혈액으로 분비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슴 호르몬에 다른 호르몬과 완전히 다른 특장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호르몬을 여기서 합성해서 배식을 만들어서 그런 거는 거죠. 배식을 멤브레인에 퓨전시켜서 터뜨려서 호르몬이 나와서 옆에 있는 그 혈관을 통해서 호르몬을 부르는 이게 보통의 대부분의 호르몬의 패턴이죠. 근데 이건 뭐다? 여기에 어딘가 호르몬이 어디에 있죠? 세포 바깥에 있어요. 세포 지금 책에서는 대부분 강조를 합니다. 익스트라 셀룰러 스페이스. 호르몬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세포실 내에 베시클에 있습니다. 세포 바깥에 있는 우면의 세포 바깥입니다. 익스트라 셀룰러 스페이스 세포의 공간이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호르몬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두 번의 트랜스포트, 더블 트랜스포트, 투 스텝 트랜스포트라고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와야 되고 바깥에 있는 호르몬을 한번 들어와야 되고 세포에 들어온 호르몬 분비체를 다시 내보내는 두 번 연속된 트랜스포트가 이 같은 호르몬의 가장
제품에 왜 이렇게 할까요? 진화학적으로 요오라는 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필요 없고 여기서 지정되어 있는 저장 용량이 여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저장이 큰 거예요. 엄청난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요 비용을 만약에 우리가 매일 쉽게 조달할 수가 있으면 이렇게 외부 공간 지정할 필요가 없겠지. 제품 내에 충분히 저장을 해서 그때 들어와서 조금 단기간 저장하고 되면 되겠지만 요도 이름이 매일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들어오거나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몇 번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요 때 엄청나게 저장하면 거기서 하다가 이제 여기 들어왔다가 여기 투스트 트랜스포트가 되게 됐어요. 이 점이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있는 합산성 여러분 전체를 포함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가지고 들어와야 되죠? 엔도사이토시스.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에 배웠던 외부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생판으로 들어오는 엔도사이토시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피에서 들리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 보통 때 레스팅 스테이스 여러분들이 가슴 호르몬이 몸에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는 이 막이 잔잔하다 표면이 이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위에 이게 잔잔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크게 차이가 없죠. 자, 이제 가슴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빨리 여기 일단 티오글로불린을 T3, T4가 있는 티오글로불린을 제소환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멤브레인을 확장시킵니다. 확장시킵니다. 손을 길게, 그러니까 멤브레인을 길게 확장시켜서 여기에 여기에 티오글로불린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쉽게 보다 빠르게 T3, T4가 가지고 있는 티오글로불린 혈백질을 세포 안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피가 3.6에 있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죠. 여러분들이 이 손이 멤브레인의 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멤브레인이 일정 움직이 항상 호르몬이 필요하다게 되면 손을 길게 루멘 공간으로 뻗어서 루멘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티오글로불린을 잡아서 엔도사이토시스 하기 위한 과정을 전자신경으로 찍어서 우리는 이 손을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보면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확장된 이 손 표현을 슈도포디아라고 해요. 슈도포디아. 그러니까 개구리가 파리 잡아먹기 위해서 혀를 길게 내보내잖아요. 여러분 그 사진 봤지? 개구리와 두꺼비가 멀리 있는 파리 잡아먹기 위해서 혀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쭉 길게 뻗는 사진. 우리는 슈도포디아. 이렇게 공간에 있는 루멘 공간에 있는 티오글로불린을 엔도사이토시스를 쉽게 하기 위해서 멤브레인을 확장시켜서 혀를 쉽게 뻗는 이 구조를 우리는 슈도포디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가지고 들어와서 엔도사이토시스니까 가지고 들어오고 베시클 안에 또 베시클로 또 멤브레인 베시클로 해서 여기에 TG가 아주 많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TG에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 T3도 있고 T4도 있고 여러 상태로 많이 저장되어 있는 TG를 베시클로 사서 세포질 안으로 가져옵니다. 우리 이 과정을 생물 시간에 여러분들이 엔도사이토시스라고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T3, T4가 만들어지는 것은 T4가 훨씬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훨씬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건
이해를 하고 여러분 모든 과정을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T3, T4가 두 가지 결과물인데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가상 호르몬은 T3가 작동하는 방식, T4는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액티브한 가상 호르몬이 아닙니다. 액티브한 가상 호르몬은 여러분 몸에서는 T3입니다. 그런데 많이 만들어지는 거는 T4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T4는 T3의 조절 역할을 한다, 프리커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T4가 하프라이프가 훨씬 깁니다. T3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프리커스 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T3는 이넥티브한 프리커스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훨씬 이용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작동될 때 T3로 바꿔서 T3는 하프라이프처럼 짧으니까 작동하고 없어지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우리는 분자생물학과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T3, T4가 있으면 왜 비슷한 구조인데 T4는 액티브 폼이 아니고 왜 T3는 액티브 폼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뭐 분자생리학이든 다른 반응식이든 분자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단백질, 어떤 형태가 특히 이 분자생리학, 내분생리학에서 액티브하다는 것은 T3, T4는 나중에 다시 분자 기전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얘는 어떤 몸이죠? T3, T4는 이게 하이드로필릭한 호르몬이 아니라 하이드로포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로포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T3, T4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쉽게 세포 안으로 들어와버립니다. 하이드로필릭하게 차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멤브레인을 통과를 합니다. 거기까지 요 폐간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다. T3, T4. 자, 그러면 T3, T4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장점이 특징이 있으면 얘들의 비슷한 어떤 형태가 보일까요? 멤브레인 형태가 아니지. 뉴클리어 형태. 뉴클리어 리셉터에다가 T3나 T4가 결합을 라이간드로 결합을 해서 얘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 NR이 전사 인자로서 기능을 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게 이 가상 호르몬의 전반적인 기전입니다. 기본적인 분자생물학 기전이죠. 여러분 몸에서 따라서 다양한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몸에서 가상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조직에서 구에서 유전자 발현을 변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의 성장, 체온 조절, 뭐 이런 것들 다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T3는 액티브하고 T4는 인액티브하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 NR 각산소포는 리셉터라는 이 NR 뉴클리어 리셉터에 T3는 잘 결합할 수 있지만 T4는 잘 결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T4가 아무리 뭘 너무나 많으면 결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어피니티가 정말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T3는 강하게 NR과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NR을 변화를 시켜서 뉴클리어 리셉터의 분자발을 작동할 수 있도록 받침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3는 빨리 사라져야 돼요. 이게 길게 남아있으면 안 될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이 NR이 길게 결합해서 살아있으면 유전자 발현을 올려보면 이건 과다하게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이 베시크람에 다수의 티오글로빈이 있고 티오글로빈에는 T3, T4가 있지만 이거는 T4로 컨주게이션되어 있는 티오글로빈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세포생물을 해보았던 것처럼 자, 이것은 이제 엔도좀이라고 하죠. 엔도좀이라고. 엔도좀. 자,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까? 공부했던 것처럼 라이소좀, 세포질에 있는 라이소좀과 융합을 하게 되죠. 이 엔도좀은 라이소좀과 세포질 안에서 융합을 합니다. 그러면 융합이 되게 되면 하나로 묶이게 되면 라이소좀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테인, 단백질 가수분해 요소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이온수가 뭘 분해하는 이온블루민을 이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해하기 시작하겠죠.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티오블루민은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습니까? 프레온 상태로 펩타이드 프레온 상태로 분해가 완전히 되거든요. 자, 되어버리는 과정 중에 이제 요것들이 다 잘리게 되겠죠. T3, T4 가지고 있는 것들이 프레그먼트로 다 잘리게. 자, 이 상태로 이제 노출이 되겠죠. 자, 요 내용 여러분들이 45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시계 통분사를 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엔도준 보입니까? 오른쪽에 그림에. 자, 엔도준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에 라이소좀 보이죠? 자, 지금 그 노란색은 엔도준과 라이소좀이 결합한 상태에 퓨전된 상태에 라이소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잘리게 됩니다. MIT, DIT가 다 분해돼서 잘리게 됩니다. 또 단백질 분해에 의해서 MIT가 나오고 DIT가 나오고 이 상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상태는 계속해서 요오드 이온이 그러면 T3, T4가 하이드로신에 잡혀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MIT, DIT가 라이소솜에 있는 단백질 가스 분해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 MIT, DIT는 계속해서 요오드 이온이 T3, T4가 계속해서 여기서 잘리게 되면 DIT 분도가 나오게 되고 MIT 분도가 나오게 되고 또 나오게 되는 게 계속해서 단백질 분해 요소가 다양하게 가져다 보니까 T3도 나오게 되고 T2도 나오게 되고 이런 다양한 형태가 이 단백질 분해에 의해서 잘리게 되면 다 잘려서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 거죠. T3, T4도 나오게 되고 MIT도 나오게 되고 DIT도 나오게 되고 이 DIT, MIT는 타이로신이 그대로 붙어있는 겁니다. T3, T4는 타이로신이 없는 이제 완전한 자그마한 이제 그 호르몬 기가 되는 거죠. T3, T4가 만들어지면 T3, T4는 이 상태에서 T3, T4는 나와서 세관을 통해서 우리 운동에 서큘레이션 하게 되는 거고요. 중간에 나오는 DIT, MIT는 다시 리사이클을 하게 됩니다. 리사이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MIT, DIT는 지금 요오드 이온이 하나가 있는 거고 DIT는 요오드 이온이 두 개가 있는 건데 여기서 잘려서 요오드 이온 하나, 요오드 이온 상태로서 다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그림 전체로 보게 되면 여기 MIT, DIT에서 ITDI라고 하는 글자가 보입니까? ITDI 이건 웃습니다. ITDI 소리인데 ITDI 풀네임은 요오도 타이로신 디이오니네이스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라이소좀에 의해서 알린폼이 T3하고 T4는 세포 바깥으로 나가서 혈액으로 변하게 되고 MIT하고 DIT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ITDI 요소에 의해서 MIT를 공격하고 ITDI 요소가 DIT를 공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요오드 이온이 분리하게 나오게 되고 타이로신 아미노산 장기는 분해가 되면서 분해하게 된 이 요오드 이온은 다시 분해해서 분해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T3, T4는 플레이로 다양하게 분배가 되고 요오드 이온 하나나 요오드 이온 두 개는 근이 이온으로 바뀌어서 분면으로 다시 리사이클 하게 되는 파이널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의 약 4분의 3은 리사이클해서 요오드 이온을 분면으로 보내는 요오드 이온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검취를 통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요오드 이온보다
이 사이클에서 들어오는 요구이온의 양이 훨씬 4분의 3 이상으로 많다는 거예요. 또 지금 이야기하는 중요한 합성선 질환 중에 하나가 ITDI, BIT나 MIT에서 요걸 분해해서 요오드이온을 완전히 분해하는 ITDI 요소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병원에 가게 되면 이 ITDI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제법 예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ITDI의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 존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요? 갑상선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소변에 보게 되면 소변에 T3, T4가 있는 게 아니라 MIT, DIT로 소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능 분파를 할 때 소변을 받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소변을 받아서 이 MIT, DIT가 소변에 만약에 존재를 하지 않는 게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변 중에 MIT, DIT가 있다는 말은 어떤 문제가 있다. 요 ITDI라는 요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MIT, DIT가 혈액으로 분비되어서 소변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게 됩니다. ITDI. 그런 사람들이 예상보다는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까지 우리 이해를 진행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은 48페이지에 Control of Tiroid Function, Effect of Tiroid Stimulating Hormone. 자, 이제 우리는 이 갑상선 자극, 갑상선으로 분비되는 과정을 공부를 했죠. 생성되는 과정과 분비되는 과정. 지금 시크레시에서는 분해에 있는 이 TG, 분중에시에 있는 T3를 셀판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라이솜에 있는 단백질 스테이크에서 자르고 잘라서 남은 T3를 혈액으로 내보내는 이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이 시가 어떻게 조절이 될까? 어떻게 조절이 될까? 결론은 책에서 말하는 그런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제목하고 TSH의 내하 수치에서 TSH가 분비가 되어서 지금 내하 수준엽에서 TSH가 분비가 되어서 여러분 목에 있는 갑상선 조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 이 TSH가 저장되어 있는 T3, T4를 혈액으로 내보내라는 직접적인 시그널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저희 선생님께서 여러분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내합수준엽에서 들어오는 TSH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여기서 들어옵니다. 혈관에서 이 혈관은 T3, T4를 몸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하지만 내합수준엽에서 들어오는 TSH의 진입경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TSH가 여기서 혈액에서 들어오는 그럼 TSH에 대한 리셋하는 어디에 존재를 해야 돼요? 요 스페이스에 존재를 해야 돼요. 여기 존재를 해야죠. 요 이쪽에 베이소 라테럴 멤브레인 쪽에 TSH에 대한 리셋들이 존재를 합니다. TSH에 대한 리셋하는 어떤 구조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GPCR. 여러분 이 1장 GPCR 배웠잖아요.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 7번 반복하는 GPCR 구조를 가지고 얘들은 GS 또는 GQ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하수준엽에서 들어온 TSH가 이쪽 멤브레인, 미팅 멤브레인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GS 또는 GQ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티로이드 세포안에 여기 사이클릭 AMP의 온도 정답이 오게 되고요. 또는 GQ에 대해서 아야시 올리토론이나 PI3P의 캐나다 메신저의 생성이 분류가 되어서 이 시그널이 상당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이 시간은 TSH의 가장 중요한 기능
세네 가지만 여러분 정리하고 수행하죠. TSH가 이 갑상선세포에 자극이 되게 되면 어떤 변화를 세포내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첫 번째, 혈액의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시킵니다. TSH는 블러드 플로우의 흐름을 증가시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요소혈관을 확장시키나요? 요소혈관이 아주 작잖아, 가늘잖아. 이 가늘 요소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단시간당 내보내는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당연하죠. 왜? 나중에 TSH 자극해서 T3-4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이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요소혈관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서 빠른 시간당 혈액의 흐름을 빠르게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TSH입니다. 분자 설명을 어떻게 해요? NO가스를 증가시킵니다. NO가스를 증가시킵니다. 나이트릭 옥사이드, 나트륨 옥사이드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NO 부분은 책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없는데 이 나트륨 옥사이드 이거 만드는 게 나트륨 옥사이드 신테스 교수님이 NOS라고 해서 나트륨 옥사이드 신테이스 나트륨 옥사이드를 합성하면서 NO 합성수로 하는 얘들을 활용시킵니다. TSH NOS가 증가시키게 되면 NOS는 우리 혈액 내에서 NO를 증가시키고 이 옥사이드 이 옥사이드의 원리가 뭐냐 바로 디아그라를 혈액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크게 만들어서 혈액이 잘 나오게끔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이제 T3-T4에 그게 온몸에 스크래시하는 걸 도와줍니다. 두 번째 기능 이겁니다. 아까 우리 슈거포디아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팔을 길게 뻗어서 눈에 있는 피로글루빈이 차가워야 돼요. 이때 그러면 세포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세포의 크기를 부분적으로 증가시키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하이퍼트로피라고 부르죠. 하이퍼트로피는 세포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하이퍼트로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부면적으로 세포막을 확장시켜서 여기 안에 있는 티슈를 차고 이 역할 역시 TSH가 공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세 번째, TSH가 티로드셀에 야기시키는 기전세포죠. 세 번째, 하이퍼플라시아. 하이퍼라는 말은 바다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이퍼라는 말. 플라시아라는 말은 세포 분열이에요. 세포 분열을 바다하게 해주십니다. 이 세포는 이게 무슨 세포일까요? 폴리프 세포. 이 폴리프 이 세포의 형식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는 화산포는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하이퍼트로피, 하이퍼플라시아. 하이퍼트로피는 뭐야? 세포 크게 커지는 하이퍼플라시아는 세포의 수가 커지는 그거는 안 되겠어요. 크기가 커지는 거 하이퍼트로피, 세포의 수가 커지는 거 하이퍼플라시아. 이거 역시 TSH가 공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삼각적으로 TSH는 결국 가상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프리덤이 있었을 때까지 T가 4.5에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NIS가 뭐지? 소듐, 요다인, 심포트로. 그 다음 또 뭐였어? 피지, 피로글로빈, 중요성대, 또 하나가 PPO, 피로이드, 오토오밀레이즈.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었다고 이야기를 만들 때, 이 세 가지가 단백질들이고 얘들의 유전자 발현, 트랜스크립션, 트랜스레이션을 증가시키는 기능 역시 여기서 나오는 TSH가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수준에서 준비돼서 온 TSH는 이렇게 다양한 1, 2, 3, 4의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T3 T4의 생성을 촉진하게 되고 그 다음 분비를 촉진을 했어. 우리 온몸에 T3 T4를 짧은 시간 동안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 때까지 하고요. 다음 주 5월 8일 날 얘들